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합니다.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든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시나요?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뇌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지혜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장자는 공자의 엄격한 도덕률과 사회적 규범을 비판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초월적 인생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밤,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 본질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며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얕은 지식과 주관적 판단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시비와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자의 가르침은 혼탁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둠 속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장자는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옛 학설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 철학의 핵심에는 도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만물의 무한한 근원이자 자연의 근본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만물의 본질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온갖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끝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도는 바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본질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유혹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도를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스스로 정화되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깊은 통찰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장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은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억지로 얻으려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작정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와 행복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길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몰지만 장자의 무의자연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의자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외부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위대한 질서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조급함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소요유입니다. 소요유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 타인의 기대, 물질적인 욕망 등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벌, 직위, 재산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외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직업, 가족,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소요유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제안합니다. 이는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대붕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우리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유영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욕구와 희망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장자가 이야기하는 소요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소요유는 단순히 유유자적하는 삶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의 발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과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때로는 세상의 통념에 맞서는 과감함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만물제동이라는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물의 우열을 가리고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한 것, 천한 것 등 끊임없이 기준을 세워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이 인간의 오만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도의 일부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붕의 시선에서는 매미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매미에게는 매미의 삶이 전부이며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며 사람들에게 우열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외모, 학력, 재산, 심지어는 자녀의 성적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물제동의 사상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각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동등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장자의 이러한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장자의 무의자연의 태도는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무의자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안정이라고 장자는 강조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무의자연은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둘째,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통념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답만을 요구받고 주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교육은 우리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장자의 철학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다 넓고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호전몽의 우화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장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바로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공합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에 기여합니다. 만물 제동의 사상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타인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효율성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환경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와 타인, 그리고 자연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도의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종종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만물 제동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장자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지 않고 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에게 특정한 역할과 기대를 강요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장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깊이 고민하고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본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외부의 평가나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충만함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이며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이야말로 장자가 이야기하는 본성 회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장자 철학은 다양한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이 우화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조삼모사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우화입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하자 화를 냈지만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자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도토리의 개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작은 차이에 일희일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조삼모사의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물질적 이득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가치나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매달리거나 유행에 휩쓸려 본질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등이 모두 조삼모사의 현대적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과 큰 흐름을 읽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전몽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주며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 깨어나 자신이 나비였던 꿈을 꾼 장자인지 아니면 장자였던 꿈을 꾸는 나비인지 혼란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일 뿐임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과 가치 평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호전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타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호전몽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독단적인 판단을 경계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과 현실, 주관과 객관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유하는 장자의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대붕과 매미의 우화는 서로 다른 존재가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거대한 새 대붕이 9만 리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땅바닥의 매미는 겨우 나무 사이를 나는 나도 충분한데 저 대붕은 무엇 때문에 저리 높이 날아가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 타인의 삶이나 다른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작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며 그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대붕에게는 대붕의 세상이 있고 매미에게는 매미의 세상이 있듯이 각자의 위치와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특정 가치나 성공 기준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붕과 매미의 우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행복이 결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장자의 철학은 현대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장자는 획일적인 교육이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경쟁과 성과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 위주의 평가, 주입식 교육, 획일적인 인재상 요구 등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타고난 본성을 억압하기보다는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시험 점수나 스펙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장자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가고 그 자아를 통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장자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가고 그 자아를 통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철학은 비록 고대 사상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때 장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며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세상의 시비와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얕은 지식과 주관적 판단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장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충만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인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장자의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외적인 성공에 두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로운 삶에 두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장자는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불변의 도를 깨닫고 타고난 천성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모든 분께 이 밤 장자의 이야기는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장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장자의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장자의 초월적인 가르침을 통해 내일의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자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삶에 영원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밤 장자와 함께 한 여정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들이우기를 소망하며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